안녕하세요. 천안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1주차 대한민국 최고의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백석대학교 교수 김춘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 1421년 1월 1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정월 초하루 임금인 세종과 상왕인 태종이 참석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그러나 상왕 태종이 즐거워하지 아니하므로 좌의정 박은이 상왕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니 여러 사람도 이에 따라 춤을 추었다. 상왕도 일어나서 오랫동안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세종 3년 정월 초하루에 신년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는데 웬일인지 상왕 태종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태종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좌의정 박은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춤을 추었고 태종도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춤을 춤으로써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춤을 추면 왜 행복해질까요? 춤이란 리듬을 타고 몸을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춤출 때 우리는 리듬 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또는 베타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자, 그런데 리듬은 음악이 만듭니다. 그러므로 음악 없는 춤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춤출 때는 반드시 음악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흥이 나면 춤을 추고 춤을 추면 또 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춤과 흥은 어느 쪽이 먼저이든 상승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흥이란 무엇일까요? 흥이란 즐거운 에너지, 신나는 에너지입니다. 인체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체내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이란 에너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리듬을 타고 움직일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아가일 교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춤출 때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안 흥타령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나 버더이 흥 제멋에 겨워서 휘널어졌구나 흥. 이런 천안 흥타령이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천안 흥타령을 듣고 있으면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흥이 춤을 만나서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된 것이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민족입니다. 최근에 K-팝이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연속해서 오르는 것도 알고 보면 춤을 잘 추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BTS 노래에 춤이 없다면 과연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5세기경에 조성된 고구려 무용총에는 14명의 남녀가 춤을 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용총이라는 이름은 무덤 속의 벽화에 무용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용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용총의 일부인데요. 무용총 벽화의 일부인데요. 14명의 남녀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소녀시대가 춤추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면은 이 무용총에서 춤추는 모습과
소녀시대가 춤추는 모습이 너무 닮았죠. 무용총에서 엉덩이를 실룩하는 장면과 소녀시대에서 엉덩이를 실룩하는 장면, 또 무용총에서 무용수들이 이렇게 팔을 흔드는 장면과 소녀시대가 팔을 흔드는 장면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싱크로율이 99%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K-팝이 유행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이 춤과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춤의 특징은 1600년 전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학자들의 축제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학자는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자기의 감정 표현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일정한 기간이 축제 기간 중에 이것을 마음대로 풀 수 있도록 허용된 기회, 이것이 바로 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평소에 억눌려 있던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장치다. 즉 심적인 긴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제 까이와라는 사람은 축제란 인간적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본능적이고 무궤도적인 요소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원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형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시인들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데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지요. 이렇게 제천의식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데서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축제를 즐기던 민족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부여는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하였고, 고구려에서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그리고 동해에서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의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여는 12월에, 고구려와 동해에서는 10월 달에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1일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났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산싱두이 유적에서 3000년 된 황금 가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황금 가면이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할 뿐 구체적인 용도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금 가면의 용도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를 통일신라 시대에 최치원 선생이 쓴 대면이라는 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황금 가면 쓴 바로 그 사람, 방울채 손에 쥐고 귀신을 쫓네. 잦은 머리 느린가락 고운 춤사 위는 너울너울 봉황새가 날아드는 듯. 즉 황금 가면의 용도는 제천의식을 행할 때에 제사장이 춤을 추면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와서 축제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축제는 제천의식이라기보다는 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화천 산천어 축제는 강원도 화천군의 인구가 2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 중에 2019년 예를 들면 방문객이 무려 180만 명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1인당 5만 원을 평균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화천군에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장면이 화천 산천어 축제이죠. 겨울에 아주 추울 때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강의 얼음이 얼었을 때 여기에 얼음 밑에 산천어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자, 이것은 보령머더 축제 장면인데요. 보령머더 축제에 가보면 한국인 반, 외국인 반 정도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보령머더 축제에 와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정말 참 재미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축제는 사회의 안전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축제의 본질은 평소와는 다른 생활, 즉 일상생활의 단절과 일탈을 의미합니다. 축제의 즐거움은 비일상성, 일탈성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머더 축제에 가서 머더에 뒹구는 것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축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부터 축제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일상생활을 일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과 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면과 변장은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장을 통해서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도와주는 장치인 겁니다. 베네치아에 가면은 2월 달에 베네치아 카니발이라는 것이 열렸는데 이 가면과 변장으로 자신의 실체를 가리고 평소에 억눌렸던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베네치아 카니발입니다. 안동의 하회 별신구 달놀이도 원래 조선시대 때에 지배층과 허위식으로 가득 찬 양반층을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 별신구 기간 동안은 양반도 그러한 조롱을 허용함으로써 감정 정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축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정말로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축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사회의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네치아 카니발이죠. 베네치아 카니발에 가면 이런 온몸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중이 부대라는 여인을 희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축제의 좋은 점은 축제는 서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유명한 축제는 모두 지방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군악대 축제나 또는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 같은 것은 런던이 아닌 에든버러에서 열립니다. 프랑스에도 파리에는 유명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방스 지방의 아비뇽에서 열리는 아비뇽 페스티벌은 세계 최고의 연극 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축제들은 모두 지방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는 유명한 축제가 없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벌, 보령의 머더 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강진의 청자축제, 이 모든 것이 지방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축제는 모두 지방이 서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에는 각 지방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보령에는 머더라는 것이 있고 또 금산에는 인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큰 도시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런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축제만이 서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문화 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에든버러 군악대 축제입니다. 에든버러 고성이 여기 있고 그 고성의 주차장에 이렇게 축제 기간 중에 임시 무대를 만들어서 약 20일 이상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축제입니다.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이라고 남쪽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 아비뇽이라고 하는 중수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아비뇽 페스티벌의 장면입니다. 저도 1999년에 이곳에 가서 공연을 관람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축제였습니다.